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최재강 선생님이에요. 안녕. 반가워요. 네, 이번에 같이 학생 수련회 같이 못 가게 돼서 제가 학생 수련회 뭔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승혁 선생님이 나머지는 더 잘 만들어 주시겠죠? 네, 기대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구가 어떤 곳이냐면 저한테 있어서 저 최재강 선생님한테 있어서는 2년간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가 거기에 양구는 한 인구 5만 명 중에 3만 명이 군인이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양구에는 군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양구는 최전방이고 북한하고 인접하고 있어요. 거기 선생님은 양구에 있는 두 개 사단 2사단과 21사단 중에 21사단 백두산부대 산악보병부대에 제가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부대에 있다가 해발 1200m 있다가 1000m 있다가 900m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GOP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쳤어요. 그래서 뭐 양구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양구 별명은 국토정중앙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국토정중앙이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양구가 보면 다 강원도 동쪽인데 왜 국토정중앙이라고 부르지?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토는 저쪽 그 백령도에서부터 독도, 저 밑에 남쪽엔 마라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상 대한민국은 북쪽에 있는 북한까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런 섬들까지 한 국토의 범위 안에서 정중앙에 있다 해서 국토 정중앙이라고 부릅니다. 양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셨지만 아마 자느라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여기를 보시면 네 지도를 보시면 양구는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휴전선을 보시잖아요. 원래 38선이 남과 북의 그 국경선이었는데 전쟁 나서 한국군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쪽이 한국군이 맡은 지역이고 이쪽이 유엔군이 맡은 지역이에요. 유엔군은 남의 나라 땅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길게 전쟁이 오래 길게 되니까 자기들 희생 따르니까 자기 다리를 지켰는데, 그래서 38선도 못 갔는데 이 한국군은 자기 나라 땅이고 자기네 땅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 38선 한참 넘어서 진격을 하게 된 거죠. 끝까지. 그래서 청룡전망대 여기 있어요. 고성쯤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양구가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쯤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뭐 북한과 마주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옷도 이게 군대에서 했던 깔깔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기분을 좀 생기게 하려고 깔깔이까지 입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양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양구는 강원도의 군 중에 하나고 동남쪽으로 인제와 화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GOP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도 근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볼 분지 해안면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펀치볼이라는 데가 있어요. 펀치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구에 어느 산에 지금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구산 어느 산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구에서 싹 내려다 보이는 되게 동그란 분지가 있을 겁니다. 네, 되게 동그란 분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분지 안 보면은 펀치볼이라고 한국 전쟁 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한국 전쟁 당시 피해 능선 전투. 아무튼 여기가 전투가 엄청 많았어요. 가칠봉 전투, 피해 능선 전투, 근데 단장의 능선, 여기 엄청 유명한 전투가 거의 대부분 양구 이쪽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종군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딱 보는데, 여기가 자기가 펀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주스나 포도주, 설탕들을 섞어서 만든 칵테일 종류인데 그것들을 담는 그릇처럼 생겼다. 그래서 펀치볼이 그 그릇이에요. 볼이 이제 그릇이야. 그래서 펀치볼을 이제 처럼 생겼다. 그래서 펀치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분지가 아니면 평평한 땅이었는데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폭탄을 너무 많이 터뜨려서 땅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펀치볼처럼 이렇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아무튼 펀치볼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쟁 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군인도 많을 뿐더러 뭐 엄청 가까워요. 가칠봉이라는 오피가 있습니다. 가칠봉이라는 이제 봉우리 이름인데 거기에는 이제 군용 막사가 있어요. 군용 막사. 군용 막사가 있는데 거기 오피라고 중대 본부 오피라고 해요. 아무튼 뭐 대대 본부든 중대 본부든 아무튼 본부 오피가 거기에 있어. 오퍼레이션 뭐 포인트 뭐 이런 거죠. 거기는 이제 북한군 쪽에 그 같은 이름의 그거랑 140m 정도밖에 멀지 않아요. 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찌나 많은 그 군 사령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한미연합사령관, 도대체 내가 지오피스도 왜 그런 일이 자꾸 맨날 청소하고 닦고 경계근무 잘 서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아무튼 그 가깝다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오시는 곳이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보면은 양구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이름이 안 바뀌었대요. 양구래요, 그냥.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계속 양구로 됐고 이제 발의로 광복대는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어요. 38선 위였는데 우리가 6.25 때 이제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구는 강원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남한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1월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7도고 8월 평균이 25.6도예요. 뭐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추운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 군대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뭐 딴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어요. 뭐 안 믿으시겠지만. 그다음에 겨울 여름엔 또 엄청 더워요. 막 누가 우리 선임들이 그러게 누가 신이 돋보기로 양구를 들이대는 것 같다. 햇빛이 막 쫙 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엄청 더운 곳입니다. 덥기도 한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양구에는 계절이 겨울과 여름밖에 없다. 근데 겨울이 10개월, 여름은 2개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랬던 건 5월 달에도 눈이 내려요. 5월 달에 눈이 내려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5월 달에 눈 내리는 거 보고, 여기는 한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진짜. 아무튼 눈을 보고, 5월 달 눈은 금방 녹긴 해요. 근데 이제 뭐 3월 달, 4월 달에 내리는 눈은 저희가 치우지 않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네, 여기 써 있네요. 5월 달에도 운 좋으면 화이트 어린이날과 화이트 어버이날을 만끽할 수 있다. 예, 양구는 그런 곳입니다. 그쵸, 이제 뭐, 자연환경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구에 강원도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강원도 외국어 고등학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물가가 되게, 이래저래 해서 물가가 되게 높은 편이고, 거기가 자연환경이 좋고, 이제 햇빛 700이라고, 해발 700m쯤에는 되게 사람이 살기 좋대요. 사람이 살기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체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그것도 많이 가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전지훈련을 많이 가서 거기서 있어서 거기가 이제 많이 전지훈련하고 자연환경도 좋고 뭐 이런저런 많이들 사람들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옛날에 교통이 진짜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시절에 가는 겁니다. 옛날에 심지어 배 타고 들어갔대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춘천에서 소양강에서 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는데 이제는 다리도 있고 터널도 다 뚫렸고 얘네도 훨씬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내는 보시는 대로 다 2차선 도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양구는 이제 사실 이제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살고, 군인들이 외박 나와서 외출 나와서 맨날 이제 뭐 사 먹고, 뭐 묵고, 모텔 가서 묵고, 뭐 펜션 가고, PC방 가고, 이런 뭐 음식 사 먹고,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먹고 사는 양구는 그런 곳이다 봅니다. 아, 그리고 그 펀치볼이라는 지명의 원래 이름은 해안면이에요. 해안분지라고 불리는데 특이하게도 해안분지의 이름의 뜻이 해안가, 그 바닷가에 있어서 해안이 아니고 돼지 해자와 편안한 안자를 써서 해안이라고 부른대요. 옛날에는 그 동네 뱀이 너무 많아서 뱀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돼지를 키우면 뱀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뱀을 다 잡아서 돼지가 우리를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거기 도솔산 전투 전적비, 펀치볼 전투 전적비, 피해능선부터 시작해서 다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전부 다 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도솔산 전투는 심지어 제가 도솔부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바로 옆에 도솔산이 있고, 거기에는 해병대 전적비가 있는데, 해병대가 거기를 이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건데, 해병대 7대 작전 중 하나로, 해병대 자랑스러운 7대 작전 중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미국 해병대 미군이 끊임없이 가서 공격을 했던 곳인데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해병대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새벽에 거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했다라는 이제 엄청난, 거기 몇 번이나 전투를 해서 다시 했다 도솔산에 있고, 심지어 그 앞에는 해병대 장갑차랑 해병대 여러 가지 기념비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영국 전쟁기념관이나 통일기념관에 아마 도솔산 전적비가 곧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제 도솔산 전투에 대한 것도 있고, 실제 제가 근무했을 때도 해병대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거기서 행사하고 갔어요. 피해능선 전투지에는 이제 프랑스군이 옛날에 거기서, 그때 당시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때 여러분 6.25 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이제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들 상처 있는 상태에서 다들 그렇게 됐어요. 전쟁은 이제 침략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제 침략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이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북한군이 우리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사실은 원래 요즘 같으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이제 소련이 도와줘요. 그 당시 유엔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나 봐. 이 소련이 북한을 도와줘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소련의 그다음 최신식 전차 T-34 전차를 T-34 8호 전차라고 있어요. 뭐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군도 나중에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중국군 나중에 도와주잖아요. 소련이 전적으로 도와서 침공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왔으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결의를 할 때 소련이 나와서 반대를 하면 되는데 반대를 안 하고 기권을 해버려요. 왜 그랬는지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기권을 해버린 바람에 나머지 국들과 유럽과 이제 수많은 나라들 16개 나라가 남한을 도와주러 이제 들어오고, 유엔은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군도 얼마 안 되지만 자기네가 뭐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와주러 왔어요. 아주 뛰어난 정예군을 양구에서 이제 싸웠다는 거죠. 한국군 지역이었지만 이제 프랑스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프랑스군이 피해능선 전투에서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계속 얼마 되지 않은 프랑스군이 열심히 싸워서 자유를 지켜.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미국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 이 편지를 이렇게 써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그들이 겪고 있는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전쟁에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라는 글을 자기 어머니한테 보냈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졌다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양구는 그것의 최격전지 맨 앞에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을 주셔서 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만 잘못하면 껐다가면 죽는데, 우리는 여기 옆에서 대통령 욕하고, 막 이런 거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야, 네, 아버지가 잠깐 들어오셨었죠. 네. 여러분, 그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양구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소지섭의 길이라는 여행 에세이가 있어요. 여행 에세이가 있는데, 소지섭의 길이라는 여행 에세이의 표지 배경이 나오는 것이 그 펀치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지리에도 나온대요. 그 펀치볼이. 완벽한 분지지형으로 그 펀치볼이 이제 그 한국 지리책에 나오는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양구는 충분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양구는 아주 유명한 곰취의 산지입니다. 산지. 양구는 곰취의 산지예요. 그래서 곰취가 되게 맛있고, 아무튼 곰취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몸에 좋은 풀이에요. 풀. 그 양구 사람들은 곰취를 고기에도 싸 먹고, 뭐 약간 잎 사이가 넓거든요. 곰취가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곰취가 양구에는 산재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갑자기 경보가 울려서 제가 5분 대기조라고 이제 5분 안에 출동하는 근무를 맡았었는데, 5분 대기조 갑자기 경보가 울려서 총 들고 막 헬멧 쓰고 딱 출동하면 뭐가 있냐면, 양구 군인민들이 민간인 통제 지역에 들어와서 곰취를 따는 거예요. 그 곰취를 이렇게 되게 큰 배낭 있죠. 군용 배낭. 큰 거. 제 몸 상체만한 크기의 군용 배낭 안에 곰취를 가득 채우면 그게 30만 원이래요. 그거 몇 개만 캐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거죠. 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양구로. 네, 쓸데없는 소리였죠. 네. 그래서 이제 양구의 곰취 축제도 있어요. 양구 곰취 비싸고 맛있는 곰취 여러분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4땅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4땅굴은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죠. 무장 공비를 출동시켜서 남한에 와서 막 사람도 죽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옛날에 간첩 침투 한 14명 침투했다가 이제 잠수함 타고 침투했다가 잠수함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그거 잡느라고 이제 강원도 전체가 난리 난 적도 있었죠. 그때 90년대 초였고. 이제 군대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몰래 쳐들어와서 우리 장교들 죽였다가 갑자기 누가 군대에서 막 이상한 일 저상한 일 누가 했다 졌다 갑자기 누가 사라졌네 별의별 얘기가 돼서 끔찍한 전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일단은 현실 사실대로 나오면 1978년에 세 번째 땅굴이 발견된 이후에 12년 동안 땅굴은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월 3일에 양구의 제4 땅굴이 발견돼요. 양구는 동북방 26km,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지하 145m, 폭 2m 길이가 2052m나 뻗어 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휴전선이죠. 휴전선에서 1500m나 남쪽으로 뚫고 들어온 땅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낌새를 눈치챘어요. 이게 어떻게 눈치를 챘냐면, 그래서 이 땅굴이 어떻게 발견됐냐. 이제 인민군 육군대위 신중철님께서 이제 양구 쪽에 땅굴을 파고 있다고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서 이제 찾아낸 거죠. 땅굴 뭐 탐지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땅을 팠더니 이제 뭐가 갑자기 풍 하고 뭐가 나오길래 이제 그쪽으로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 만났죠. 근데 그 땅굴을 파면서 이제 군견이 먼저 들어가서 군견이랑 수색대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부비트랩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비트랩이 뭐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어떤 인형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저게 뭐지? 왜 인형이 여기 떨어졌지?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딱 들 수 있잖아요. 그 드는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런 걸 부비트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트랩이에요. 트랩. 함정이지. 그래서 이거 앞에 뭐야 하면서 딱 들으면 팡 하고 터지는 거야. 근데 이 군견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나 봐. 그래서 군견이 그걸 가서 그걸 들추고 거기서 같이 폭발을 해서 원래 그 뒤에 10명인가 더 있었는데 이 군견이 먼저 희생하는 바람에 다 살았대요. 군견은 거기서 죽었어요. 군견은 21사단 우리 사단 소속의 원래 중사였어요. 군인들도 군견도 계급 있는 거 아세요? 이 군견이 저보다 계급이 높아요. 이 군견의 이름이 헌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로를 받아서 무공훈장을 받아가지고 헌트 소위야. 소위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번에 못 간다면서요. 공사 중이라.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 강아지 동상이 이제 거기 가면 있어요. 강아지 동상이 가는 이제 헌트 소위셔요. 이제 가면은 이제 이게 4땅굴 모양이고 이제 밖에 이제 내가 이제 근무지야 이게. 밖에 근무지가 아니고 여기 이제 안보관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면 우리 그 막사가 있어요.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고 이제 간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를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보여요? 기차를 타고 이제 갈 수 있어요. 이게 기차를 탈 수 있는 부분이 나 때는 그랬어요. 지금 공사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이제 그 기차 타고 있는 부분이랑 점점 가면 조금해져요. 그래서 점점 가면 조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색을 해요. 이제 때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색을, 벽은 잘 되는지 막 CCTV는 잘 돼 있는지.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우리가 이러고 걸어가. 우리도 기차 타고 가지. 기차 타고 가다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고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이렇게 다 쳐보고 뭐 해보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사땅굴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땅굴에 제가 근무하다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갑자기 저랑 같이 들어가던 선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동굴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뭐 청소한다고 이제 그땐 총 안 들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임이 갑자기 저랑 친해진 선임이 재강아 저 박쥐 하나 잡아줘라 그러는 거예요. 박쥐가 날아다니고 있었거든 동굴이니까. 그래서 제가 박쥐 잡아드립니까?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잡아줘라 막 이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한번 노력해 본 거지. 전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노력을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있으면 이제 군용이지만 약간 에스키모인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귀모하게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귀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여기 털 달려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귀마개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 그런 모자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어서 아시는데 아무튼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벗어가지고 귀 부분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박쥐가 날아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탁 쳤어요. 박쥐가 여기 안에 들어왔어. 여기 안에 들어와 버렸지. 내가 드렸지 선임한테. 박쥐 잡았다고. 근데 이걸 왜 잡았냐고 아무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 친구는 다시는 동굴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쉽겠지만 이 4땅굴은 이제 제가 만약 4땅굴 가게 되면 제가 근무했던 자리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문소 앞까지 간다면 만약에 이제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입구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헌트소위는 볼 수도 있겠지. 거기 검문소 가면은 이제 사람들 충성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제가 최재형 선생님이 거기서 근무했었다. 그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과시키고 이제 통과시키고 헌트소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땅굴에는 이제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주로 안내를 시키는데 거기 지금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죠. 아무튼 저기도 저희 근무지였다는 거. 양구에서 이름 있는 뭐 있는데 다 제가 가 있었어. 선생님이 다 있었어. 다 양구는 내 거였지. 눈도 쓸고 맨날 농사도 짓고 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그 피해능선 그쪽이 저희 그 단자인 능선인가 피해능선인가 저희 그게 근무지였어요. 그때가 이제 거기가 프랑스군 그거 전적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프랑스가 해외 나가서 전쟁을 치른 것 중에 정의로운 전쟁을 치른 건 우리나라에서밖에 없어요. 맨날 침략하고 막 베트남 침략하고 뭐 아프리카 보면 다 프랑스가 다 침략하고 사람들 못 살고 있는 전쟁밖에 없지. 프랑스가 한 것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을 도운 전쟁 외국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6.25 전쟁에서.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 프랑스군 장교단들은 프랑스가 장교를 뽑으면 이제 훈련 마지막 견학으로 여기를 보낸대요. 양구를 보낸대요. 거기에 우리 프랑스군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희생했는지를 거기서 이제 견학시키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군 전적비도 있고 프랑스군 관람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프랑스군이 왔대. 프랑스군이 와서 저기서 견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프랑스는 참 아무튼 뭐 여기 자랑할 건 여기밖에 없나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군이 급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북한이 포를 쐈다는 거예요. 그날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었습니다. 연평도에 포격이 떨어져서 해병대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죽고 민간인도 죽었단 말이죠. 군인을 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뭐 별의별 짓을 계속하고 우리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 막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하는 걸 지지하는 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런 전쟁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들 그냥 무역하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고 악독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군인들이 동족에게 총을 겨누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양구에는 박수근 미술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박수근 미술관. 박수근은 이제 그 판화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판화가 뭐냐면 이렇게 철판에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철판에다가. 아주 유명한 화가고요. 그 양구가 출신이래요. 그래서 박수근 씨 박물관이 있고 그 판화가 요만한 판화가 수천만 원, 어떤 수억에도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화고 가치가 있는 판화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박수근 박물관도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을지 전망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을지 전망대죠. 네, 을지 전망대는 가칠봉 산등성, 아까 얘기했죠 가칠봉 산등성이 있어요. 예, 여기는 양구구 해안면인데도 불구하고 21사단이나 2사단이 아니고 12사단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12사단은 저희랑 맨날 싸웠던 부대죠. 저희가 훈련할 때 대항군으로 나왔던 부대고 지금 서한이 오빠 서림이가 거기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힘든 부대입니다. 저희 부대 옆에 있으니까요. 강원도 부대고 별명이 의학부대예요. 의학부대. 네.
아무튼 그 별 모양의 방패가 이제 그쪽 부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서림이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1988년에 건물했고 높이 10m 2층 건물에 전망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비무장 남방 한계에서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군사분계선 남쪽 1km 지점이 있고요. 북한군 초소와 용밭이 보이고 거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사진은 좀 찍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나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은 뭐 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제 마음껏 사진 찍을 수 진짜 아름다운 아까 말했던 펀치볼 해안선 해안면 그쪽 해안 분지 그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6.25 때 격전지였어요. 거기가 다 가칠봉도 그래 가칠봉 전투라는 이름도 있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별의별 네 이것들이 많고 거긴 진짜 다 아주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지 전망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기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북한과 이 안타까운 우리 민족 상자의 비극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북한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은 동족끼리 싸우지 않고 여기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동아시아에서 모두를 화해시키고 또 크게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또 서로를 화해시키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서로를 교통하게 하는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구 선생님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 100번일째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는 부국강병 원하지 않는다. 부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충분하고 무력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만 하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럼 높은 문화의 나라, 높은 문화의 나라가 우리가 진짜 바라고 꿈꿔야 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TS 한류, BTV도 있고,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꿈꾸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어떻게 사용될지 꿈꾸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저녁을 먹게 될지가 이 영상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옆에 없지만 여러분 옆에 저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곧 봅시다.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안녕.